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가 팬데믹 위기 속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20여 년 전 평양신학교로 출발한 총신대학교가 2022년 서울 지역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센터로 선정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이른바 엔데믹을 앞두고 그동안 침체됐던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복음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구티비가 세계 한인 방송협회 회원사인 미주의 TV 라디오 방송 매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콘텐츠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위치한 지역 범위를 선교 용어로 10-40창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살지만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인데요. 이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10-40창 선교 운동은 교회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지리학적 선교 개념을 개발한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가 최근 한국을 찾아 선교의 미래 방향을 짚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필리핀에서 열린 2차 로잔 대회에서 10-40창 선교 개념을 개발해 처음 주창한 국제적인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가 한국 선교사들의 초청을 받아 방한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한국교회 선교에 대한 과거와 미래 방향 제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한국을 크게 사용하시는 선교의 최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you have examples of church growth that have come out of Korea and of church mission that have come out of Korea. These are some of the reasons that I'm calling this prime time mission Korea. 한국교회는 1974년 24명의 첫 해외 선교사 파송을 시작으로 현재 167개국에 2만 2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 개척 선교 모델을 제시하는 등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루이스 부시 박사는 한국이 외세의 침략, 천연자원 부족, 한국전쟁, IMF와 같은 숱한 위기 속에서도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강력한 기도 운동과 순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nd I think that's one big reason of why God has blessed the Korean mission is that you've been prepared to go to the toughest, hardest places of mission on planet Earth. And another reason why this is the time and this is the opportunity for Mr. 414 is the focus on the prayer centers along the way. 현재 한국 선교는 기후위기와 전쟁, 감염병 대유행, 고령화와 같은 세계 변화와 흐름 속에서 창의적인 선교를 시도하고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루이스 부시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을 돌보고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며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고 또 직접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신학대 최초로 통일부가 지정한 서울 지역 통일교육센터에 선정됐다는 소식 앞서 구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는 서울 통일교육센터로서 정식 출범을 알리고 기독교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1901년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로 개교해 북한에 뿌리를 두고 출발한 총신대학교가 2022년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서울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됐습니다. 통일부가 지정하는 지역 통일센터는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이번 통일교육센터 선정이 의미 있는 건 총신대가 선정된 센터 중 유일한 신학대학교로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특화된 전문성을 살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총신대학교는 올해부터 2년간 평화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회통합의 패러다임으로 서울 시민들이 통일을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 문화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120여 명의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 실제적 통일 준비를 위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평화통일을 구체화하는 시기 총신대가 기독교대학의 사명을 다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가 거기에 상응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통일 이후에 북한을 돕고 또 북한 기독교를 재건하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총신대학교 측은 또 기독교가 통일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겠다며 순회 강좌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고성군 등의 현장을 탐방해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Q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2023년 교단 설립 45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교단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45주년 맞이 행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기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내년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음악회와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이어갈 계획입니다.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교단 설립 45주년에 백석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미래를 향한 교단의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은 목회자 영성대회, 기념교회 설립과 역사관 조성 등 총 15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특히 국제포럼을 개최해 교단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럼의 대략적인 윤곽도 나왔습니다. 국제포럼본부는 내년 5월 미국 휘튼대학교 필립 라이큰 총장을 주 강사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총회는 45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위한 기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다짐입니다. 1978년 복음총회로 출발한 백석총회는 40여 년 만에 국내외 7,000교회, 12,000여 목회자가 사역하는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의 발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축복이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45주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QTV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예배와 신앙 형태 등이 달라지면서 목회와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한국교회 원로 목사들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이른바 엔데믹 시대 복음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목회자들로 구성된 한국 원로 목사총연합회가 코로나19 이후 복음의 전략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원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에서 새로 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사회적, 미래적, 성경적, 교회적 관점으로 접근해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이날 원로 목사들은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본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뼈저린 자성과 눈물의 고백이 주어진다면 마침내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결성과 거룩성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복음과 예언자적인 선포를 여는 시대가 다시 코로나 시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회의 기본이 되는 제자 훈련을 겸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목회 본질을 찾아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돼요. 이어 발제에 나선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의 실제인 칼뱅의 종교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경동교회 박종화 원로 목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강도 높은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지친 세상을 격려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치유자로서 세상을 품어내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굿TV가 세계 한인 방송협회 회원사인 미국 CBS-TV와 AM1660 K라디오, AM1230 우리방송과 함께 콘텐츠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27일 체결했습니다. 미국 방송 매체 3곳은 굿TV와 1대1로 각각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각 매체가 제작한 콘텐츠와 광고를 상호 제공해 방송할 수 있게 됩니다. CBS-TV의 한기영 대표이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방송국이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며 굿TV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방송 김홍수 대표이사는 서로 협력과 공유가 잘 진행돼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K라디오 정준영 국장은 K라디오가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굿TV의 기독교 콘텐츠가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이렇게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굿TV 김명전 대표이사는 오늘 업무 협약은 회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첫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며 복음의 빛으로 땅끝까지 다 밝혀내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산 성시원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더북 뮤지컬 공연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뮤지컬이 26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상영됐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제작된 더북 뮤지컬은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되었던 롤라드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성경을 번역하고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더북 뮤지컬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이틀간 전국 투표소 3,551곳에서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째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해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이 모두 하루 안에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이씨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구체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고인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현지 의용군에 참여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이 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석 달 만에 재활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추후 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국과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됩니다. 결의안을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 시 총회에서 해당 문제를 토론해야 한다는 내용을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영토 양보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밤 영상연설에서 평화협상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영토를 일부 넘겨야 한다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서방에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한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해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구단체가 최근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구단체인 일본 제1당이 유튜브에 게재한 동영상을 보면 행사장에는 평화의 소녀상과 유사한 풍선이 설치됐습니다. 일본 제1당 당수 사쿠라이 마코토 등 행사 관계자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형의 어깨에는 가짜 일본 지폐로 포장한 새를 올려놓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모독했습니다. 연이은 총기 난사 사고로 미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시카고 지역 방송의 길거리 뉴스 생방송 도중 정체불명의 남성이 화면에 난입해 카메라를 향해 총을 겨누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계 중견기자 존 이럼이 시카고 번화가의 교차로 인근에서 총기 폭력 실태에 관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던 때 짙은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은 한 흑인 남성이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 럼의 바로 뒤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며 총을 겨누고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제작진은 현장 스태프 모두 크게 놀랐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고 밝혔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주말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다시 더워집니다. 내일 한낮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일교차도 큽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3도, 대전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 28도, 제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게 지자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7명에서 많게는 8명을 투표하게 됩니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뽑는 만큼 관심을 갖고 한 표를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